국방부가 국방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군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병력을 11만 8천 명 줄이고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3개월을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축은 국방개혁을 실험하기 위한 노리개가 아닙니다.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군축이라는 무기를 어디에 썼느냐? 사실 독일 통일을 전성국 사국이 누구도 찬성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미국의 독일 통일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은 군축해라는 것입니다. 동독, 서독이 합쳐질 때 군대를 대폭 줄여서 20만 수준으로, 그 당시 동독이 60만, 서독이 15만인데 75만, 합쳐서 75만을 20만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죠. 25% 수준으로. 이걸 이렇게 줄여서 나토의 지붕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독일은 군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약속을 했지만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갈라져 있을 때 군축을 안 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 군축을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군축이라는 무기를 주변 사강국으로 하여금 통일을 지원하는 무기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김정은 눈치 봐가면서 군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군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지를 뒤로 물리고 무슨 자주포 숫자를 줄이고 K9 자주포 기지를 뒤로 물리고 이 수준만 아니라 병력을 줄인다, 복무기간을 줄인다, 이게 다 군축입니다. 군축이라는 건 군사력을 축소시키는 것, 감축하는 건 전부 군축입니다. 통일 후에 합쳐해도 통일 후에 남쪽이 얼마 줄이고 북쪽이 얼마 줄이고 합쳐서 해도 결코 늦지 않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군축을 국방개혁의 실험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럴 바에는 군대하고 국방부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집단은 사기를 먹고 살고, 군이라는 집단은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적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있을 때 그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허공을 향해 정신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도자가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마음에 든다, 존경스럽다, 허심탄회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상황에서는 군대가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그 개혁안을 그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낸 안을 지금 이 정부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국방개혁을 하려고 했던 대전제가, 안보 상황의 대전제가 지금 전혀 그 상황대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방개혁은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이 안은 없애거나 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전제가, 그 당시에는 2020년에 우리의 병력을 61만 5천에서 50만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전제가 2020년이 되면은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 상태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아도 우리 혼자서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뭘 통해서 자주국방함으로써 그런 대전제 하에서 그리고 자주국방은 어떻게 한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매년 국방비를 7.5% 증액함으로써 동시에 북한 핵은 전혀 개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사 개발되더라도 2020년에는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매년 7.5%의 국방비 증액이 있으면은 병력을 12만 줄이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도 한반도에는 전쟁 위협이 없어질 거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게 그 당시 국방개혁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첫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상상도 할 수, 2005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국방개혁 2.0을 만들 때만 해도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조차도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줄기차게 우리가 갖다 준 돈으로 계속 핵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개발, 핵 개발할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찾아갔어. 그것도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을 찾아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북한 핵은 자위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실험 했지만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자위용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지금 자위용입니까?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는,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공격무기가 됐습니다. 자위용 아니죠. 첫째 전제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7.5% 매년 국방비 증액이 지난 15년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처음 2, 3년간 이걸 추진됐습니다. 그 후에 7.5%를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었었지만 무엇보다 대북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조하는 정부가 들었었지만 7.5%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7.5% 이행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바꾸는 전제하에서 병력을 12만 줄인다. 말이 되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간 줄이는 건 전력 공백을 거의 65% 이상의 전력 공백을 만든다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회사를 봐도 사람을 하나 들여서 용접공이라 봅시다. 용접공을 하나 데려와서 처음부터 어디에서 굉장히 경력이 있는 용접공이 아닌 용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가 용접공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연습을 시키고 숙련해가지고 쓸만할 때쯤 이 용접공이 나가버리면 이 회사로서는 그 용접공을 키우는데 돈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숙련공을 뺏김으로써 생산의 차질을 일으키는 건 엄청납니다. 최소한 숙련을 시켜가지고 숙련시켜서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숙련 기간이 12달이었으면 12달 정도는 회사에서 고용을 계속 할 수 있어야 그게 본전이라도 뽑습니다.
12달 걸려 훈련해 놓은 용접공이 지가 좀 제대로 할 줄 안다고 바로 3, 4개월 후에 나가면 이 회사는 또 사람을 불려와서 훈련을 시켜서 또 3개월 후에 사람을 뺏깁니다. 회사 문 닫죠. 왜? 사람 키우기만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려고 할 때 숙련고에 나가고 숙련고에 나가고. 군대 똑같습니다. 군대는 돈을 버는 기간은 아니지만 숙련공이 남아있어야, 숙련병이 남아있어야 전력이 유지가 됩니다. 군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 있는 인력을 군대라는 조직으로 끌고 와서 훈련을 통해 병력을 만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유지가 될 때, 전력 태세가 유지가 될 때 그게 전력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는 겁니다. 병력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군대가 생존할 수 있고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숙련공을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고 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에 군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기갑병이나 첨단 무기병 데려가서 훈련시키는데 숙련공이 되도록, 숙련병이 되도록 하는데 12개월 내지 14개월 걸립니다. 14개월 키워가 이제 겨우 제대로 전력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4개월 후에 나간다? 그럼 또 다른 인력을 병력으로 만들어서 군대 들어오면은 그 군인을, 병사를 훈련시키는데 또 12개월 걸리고 14개월 걸리고 4개월 후에 또 나갑니다. 전력 공백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냐 하여 참 국방부 답이 가관입니다. 유급지원병이나 민간 전문 인력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럼 군대 가질 필요 없죠. 민간 전력 인력화 전문 인력화 하려면은 군이라는 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로 바꾸면 됩니다. 월급 주는 회사. 그리고 유급지원병은 저는 제가 국방에 있을 때도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 유급지원병은 시쳇말로, 사회말로 좀 나쁜 용어로서가 땜빵입니다. 월급 100만 원 이상 주니까 사회에 나가 취직 안 되는 동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개개인을 넘어서 유급지원병이라는 위치 자체가, 그 직급 자체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정규직으로, 정교수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교수가 그 학교에 대해서 가진 애정과 시간 강사가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비교하면 됩니다. 시간 강사의 월급을 정규직보다도 월급이 첫째 반도 안 되지만 시간 강사의 강사료를 정규직보다, 정규 교수보다 훨씬 적게 받고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충성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교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강사 머릿속에는 강사료를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뭉개고 있다가 또 다른 강사료 주는 자리가 있으면 옮길 생각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은 다음 정규 교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스펙 쌓기 내지 시간 벌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군대도 유급지원병을 앉혀놓는데 그들이 군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국방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유급병이라도 군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월급 120만 원 받고 그냥 사회에 직장이 생길 때까지 탐색하면서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정류장입니다. 정류소예요. 정거장이에요. 이런 유급병을 늘렸다. 그리고 사회의 전문화 인력을 갖다 놓을 정도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으면은 군대가 아니죠. 이건 헌신이 아니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죠. 징병제를 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헌신하라는 겁니다. 일반 전문 인력이
한 달에 월급 4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지금 병장들 월급처럼 40만 원 받고 와서 거기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군대는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 인력을 가져오면 최소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200만 원 받고 사회에 일하지 왜 군대에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력을 감축하거들랑 복무기간을 늘리든지 전력 공백화를 없애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줄이거든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지금 엇박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DMZ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100개 이상의 병영시설이나 진지나 기지를 짓는 걸 전부 다 일단 잠정 중단하고 추진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짓는 거라도 앞으로 짓거들랑 DMZ에서 기존에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라인보다도 10km 내지 12km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으라는 겁니다. GP 철책은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거 정말입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쪽에 장성급 고위 회담을 할 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안할 걸 왜 떠들죠? 거기 가서 논의해도 충분할 걸. 그리고 GP 철책을 벌써 제안을 하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북쪽이 오케이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쪽이 오케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물려줄 테니 너가 뭐 물려라고 제안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 물립니까? 미쳤다고 물립니까?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하지 않는데 미군 유해가 송환되자 트럼프 대통령 땡큐 미스터 킴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마디도 이것이 진정한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첫걸음, 커미트먼트, 데피니트 커미트먼트, 확실한 관여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란 용어는 절대 안 썼습니다. 네가 미군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다.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 유해 송환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는 확실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첫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게 비핵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핵화 문제는 미북한이 하라면서요. 그러면서 당사자인 미국이 그것이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가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말 비핵화하려고 하면은 유해 송환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아니니까 첫 조치가 아니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 관련 모든 시설, 물질, 탄두, 기존에 만들어난 무기, 인력, 총체적인 핵 리스트를 내면은 종전선언을 고려해보겠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계속 밀어붙입니까? 제발 종전선언 좀 해주세요. 김정은에게. 그래야 이 한반도 영구적인 비핵화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을 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겁니다. 안심을 하려면 정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공격할 여지를 안 남겨두려면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부터 해야죠. 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하지도 않고 북한에게 설득시키지도 않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일본이 730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체 실험하듯이 국방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아니면 말고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지금 2018년 대통령이 됐으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국방개혁을 그대로 하자니까 이 대통령 문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의 요구사항이니까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생각,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부대에 가서 대통령은 군부대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시겠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의 위치 확실히 각인 안 시켰답니다. 군 통수권자의 위치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국방개혁 2.0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확실한 군 통수권자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권에 의해서 맥없이 따라가고 정치적인 동물이 돼가 움직이는 군과 국방부라면 차라리 없애자는 거예요. 아, 그럼 없애면 무슨 대안이 있냐? 북한처럼 전군 병영화 하든지 북유럽처럼 국민 전체가 유사시 군인이 되는 유사시 대비군 체제로 현역은 한 10만 정도, 10만 이하의 숫자로 대폭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중간하게 11만 8천 줄이고 군 장성 76명 머리 자르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공격 대비 전진 태세를 뒤로 다 물려주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GP 다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군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훈련받는 병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닉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용감무쌍하게 확실한 애국관을 가지고 북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싶지만 훈련 받고 싶지만 위에서 어정쩡한 태도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는 태도 자체가 애국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발 물러서서 민간인처럼 분위기 봐가면서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이 군이구나 생각한다면 군대의 사기뿐만 아니라 군대의 위계질서, 군이라는 정신 자체가 일반 사회 조직보다도 더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3, 40년 전 군이 가졌는 정신태세와 지금 이 병이 가질 정신태세가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얼굴이 잘렸다는 거죠, 방원정님. 제대로 나오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혼자서 이 카메라를 조절하다 보니 이런 실수들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갖도록 계속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에 지시를 하고 국방장관이 그에 따라서 어정쩡한 걸음으로 따라가고 그 밑에 있는 병들이 그런 국방장관을 명령을 받아 훈련 아닌 훈련을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 세금만 좀 먹는 조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군축을 국방개혁 실험의 놀이객감으로 쓰려고 하면은 군대 없애세요. 국방부도 없애세요. 그리고 전인 병력화 하면 됩니다. 전인 병력화해서 아니 민간 전문가를 쓰겠다면서요. 전인 병력화해서 필요할 때에 다 그 연령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북구 유럽처럼 1년에 2달 동안은 군사훈련 정식 군인처럼 훈련하는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금 쓰고 조직 만들어 놓고
월급 주고 할 필요가 없고. 군축은 국방개혁 실험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군축은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방개혁은 군의 사기와 정신상태를 흐리게 하는 내부 분열자로 작동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국방장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 군부대 휴양지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는 제스처는 제가 볼 때 국방개혁을 이런 식으로 국방개혁이란 이름 하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군의 사기를 다 빼면서 군부대에 가서 여름 휴가를 군부대 휴가 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대통령이 삼양동에서 9평 옥탑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서민생활을 이해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쇼와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공유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가짜 보수 아닌 진심 어린 애국자들의 강력한 지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도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보수가 진보보다 몇 배로 더 심각한 분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잡혀있고 노예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보수들을 양성하는 걸 시도해보자 하는데 호응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도 신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방송할 때마다 와주시는 저의 패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시간이 갈수록 저는 용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혼자 뭐 마이크 대놓고 떠드는 거 아니야? 나 혼자의 애국심으로 울부짖는 거 아니야? 슬픕니다. 찜통 더위보다도 더 연락해야 하는 게 매일 이 국방 안보 경제 관련 기사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지익님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